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줍은 관종, 노래하기 좋아하는 송라이터 데이브니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이 메어있는 데이브니어입니다. 연애지상주의자 한량 김선생 나오셨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은 저의 연애 활동을 잠시 중단하고자 마음을 먹어요. 야, 이거 너무 막 던지는 거 아니냐? 이거 정말. 야, 그녀가 안 듣는다고 지금 너무 막 던지는데? 이번 주 바쁘지? 네. 그래서 그런 거지. 이 숙연한 마음으로 어찌 감히 그런 짓을 하리. 네. 야, 진짜 여자들이 넘어올 수밖에 없다, 정말. 네. 시끄러워. 저는 바이엔 슈테판을 사랑하는 영화 만드는 게 꿈인 김프로입니다. 자, 이번 주에도 계속 마찬가지로 우리 니어 위크. 이번 주 니어 위크죠. 네. 여러분 니어 위크 함께 숙연하게 즐기질 없지 참. 시원하게 즐기는 거. 숙연하게 즐겨, 야. 새로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김프로쇼를 하차하시는 또 다른 이유를 하나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들으면서 계속 청취자들이 납득을 하셔야 되거든요. 납득을 시켜주세요. 데이브니어가 네. 그만둘 수밖에 없구나라는 거를 꾸준히 납득하셔야 돼요. 이런 마지막 네. 회 정도에 그만 못 듣겠습니다 할 수도 있거든. 이야. 또는 그냥 할게. 세상에. 아, 참. 그냥 사실은, 이거 참, 갑자기. 진짜 어렵다, 이거. 들어올 땐 맘대로 들어오지만 나갈 때 쉽지 않아요. 아유, 그럼요. 네. 근데 이제 참, 음악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건 지난 시간에 하셨잖아요. 그렇지. 지난 시간에 나온 그게 너무 큰 이유야. 이유니까. 체력이 방전됐다고 하셨는데 네. 괜찮으신가요? 그러니까 잠이 쏟아져, 요즘. 제가 이상하게 한 몇 주 전에 달려서 그런지, 그러고는 저의 모든 체력이 바닥이 났는지, 이렇게 자기는 좀 늦게 자는데, 아침에 제가 항상 빨리 일어나는 편이거든요? 못 일어나? 막 정신을 못 차려. 근데, 그래봐야 늦잠 자야 8시 반이긴 한데. 여러분, 체력적인 것도 크다고 하시네요. 네. 좌표를 찍고. 한약 부탁드려요. 아이고, 왜 그래. 네, 민망하네요. 작전이구나, 이게, 당신들의.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은 저희가 어쨌든 왜 헤어지는지 이유는 알아야 되잖아. 니어 위크. 사람들이. 그러네. 네. 아니, 너무 우리- 갑자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못 나오니까 안녕 이렇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100번을 넘게 우리가 100번이 뭡니까? 시즌 1까지 치면 1년이 가까이 되는데. 여기서 그냥 헤어진다고 하면 청취자분 중에 한 분이 어쩌라고의 사연을 보내실 수 있어요. 데이브녀는 어떻게 그렇게 뜬금없이 갈 수 있었나요? 저한테 그럴 수 있는 사람인가요? 이렇게 어쩌라고 사연이 옵니다. 그럼 최현 원장님 몰라 내가 그렇지. 자, 아무튼 그래서 이번 시간은 하찮은 댓글톡. 이 하차하는 댓글톡이 하차하는 댓글톡으로 읽히네요. 그러니까. 네. 하차하는. 네. 제네딧 컴버배치님 새빨간 싱코대마요 벽 사진을 붙이시고 소고기는 안심, 소바는 일식 쭈유만 즐기는 두 미식 첫째가 좋아란 싱코대 마요. 밥 먹고 옆에 경의선 철길 따라 있는 공원과 출판사별 컨테이너샵도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물 드릴게요. 선마을 들꽃님께서 시시콜콜 하찮은 사연들이 시시콜콜 하찮은 우리 일상을 소중하고 따뜻한 순간들로 만들어버리는 진정한 예술 김프로쇼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TNO1님, 이번 화는 김선생 쇼였던 것 같아요. 저는 비정규직은 정규직이 받는 혜택은 못 받는 만큼 더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급 1년차랑 비교하는데 비정규직이라고 맨날 신입 1년차만큼만 받아야 하는지도 생각해 볼 문제 아닌가 싶어요. 가령, 점점점 하면서 엄청 길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치열매님 김 선생님을 여자들이 좋아하는 이유는요. 공감도 잘해주지만 말투가 두 분과 달라요. 되게 다정해요. 완전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잘 보신 거예요. 네. 저 근데 이제 그런 이게 사람입니다. 장점이기도 한데 한 사람에게만 다정하진 않다. 네, 모든 사람에게 다 다정하다. 네. 어쨌든 그래도 다정한 게 좋죠. 네. 아닙니다, 여러분. 네. 저처럼 틱틱거리는 것보다는. 다정할 땐 다정해요. 한 사람에게만.
네, 우리 비욘디 해떴다님. 요새 김프로쇼는 하나도 빼먹지 않고 정주행, 정치, 영화, 잡담 다 들을만함. 특히 한량 김선생 팬입니다. 왜 이렇게 내 얘기가 나와? 오늘은 김선생 저거네. 우리 평소에는 어눌하나 방언 한번 터지면 걷잡을 수 없는 매력. 좋아. 네. 완배 속살님께서 김선생 아는 사람 김선생 나랑 아는 사람 겹치는 듯 고속도로에서 전봇대 잡고 똥 싸는 녀석 나도 알아요. 세상에 그런 녀석이 둘일 리 없음. 야. 완배 속살님 혹시 아십니까? 몰라요. 모르시는 분인데. 근데 왠지 같은 분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네. 그래요? 그러면 우리 마지막 글자만 한번 까봅시다. XX 뭐 해가지고. 이름 끝에 자? 그렇죠. 주. 땡땡주. 야. 로다주. 야. 빨강머리한 퀸님. 밤 얘기, 술 얘기, 음악 얘기, 정치, 시사 얘기, 영화 얘기, 고민 얘기, 김프로쇼닷. 네. 우리 동그랑땡 조아님. 나도 좋아. 김엄마 향기 찾아서 왔다가 저도 모르게 김프로쇼 기다리는 애청자가 됐네요. 내추럴하고 뉴트럴 앤드 발랄한 분위기 좋고 즐거워요. 오늘 저녁엔 김프로쇼 틀어놓고 김밥이랑 맥주 한잔하며 니어의 의미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볼까 합니다. 야, 이분 미리 아신 거야? 수고하시면 항상 감사해요. 직관이 있으신 분이네. 그러네요. 이야, 그러셨구나. 형수 아니야, 형수? 동그랑땡. 자, 그럼 저희가 일주일에 하나씩 니어와 관련한 코너를 만들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하나라니. 코너 가지고 오셨습니까? 매일 하나지. 그러니까 매일 하나. 이번 주간은 니어위크 코너 속의 코너 볼륨 2. 데이브 니어의 음악이란? 이거 그러면 이건 뭐 특집 한 편을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5분 만에 하려고 그래? 그럼 하차를 못 하는 거예요. 아니야. 음악 특집 하고 싶으면 하차하지 마. 아니야. 그렇지 않아. 300회 특집으로 데이브 니어 음악 하니까. 데이브 니어 본인에게는 본인의 음악이란? 나부터? 그렇죠. 음악이란 그냥 저의 일기예요, 일기. 네. 일기. 그러니까 저는 태어나서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제가 음악가가 될 거라고는 중고등학교 때 그런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물론 20살 때 대학을 입학하고 나서 뮤지컬 극작가 앤드류 로이드 웨버 같은 뮤지컬 극작가가 되고 싶은 생각은 좀 있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뭐 원래는 의대 가려다 뭐 안 가고 못 가고 이제 다른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부모님이 어머니가 네가 무슨 뭐 뮤지컬 극작가냐 하면서 막 이제 반대하시고 그래서 기타 막 발로 뽀개면서 안 해 이씨 막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음악은 생각을 안 했고 대학 다닐 때도 넌 음악을 할 것 같아라고 친구들이 그랬는데 그게 되게 기분이 나쁘더라고. 약간 저는 그러면서도 대학 때도 앨범도 만들고 뭐 했는데 그 앨범이 첫 번째 앨범이 인스피레이션이라는 앨범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찾을 수 없는 앨범이지만 알고 보니 우리 여름 작가님이 그 앨범의 또 팬이셨다고. 그걸 내 입으로 얘기해야지. 그거를 당신 얘기해야 되는구나. 아니, 미안해. 알았어. 그래? 그럼 취소할까? 자, 예. 다시 한번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토스 받아서 본인의 언어로 말씀해 주세요. 네. 어떻게 사시게 되셨어요? 그 앨범은? 제가 대학생 때 방황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저에게 교회 오빠께서 진짜 교회 오빠가? 네, 진짜 교회 오빠가 대학생이죠. 대학생인 교회 오빠가 이 앨범을 들어봐라 하면서 사준 앨범이 인스퍼레이션이라는 앨범이었는데 제가 뭐 내 인생을 바꾼 책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어떤 제 대학 시절을 바꾼 앨범이었어요. 근데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고 그냥 어떤 팀 학생들이 만든 음반이라더라 하면서 정말 지금도 그 어떤 곡이 앞소절이 나와도 제가 그 노래를 다 따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달달달 외워지면서 그렇게 들었었는데 알고 보니까 제 20대 그분이 여기 계신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마치 실제로 뵈니까 어떻던가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야, 반전인데? 야. 제가 좀 뭐라고 했거든요, 우리 여름 작가한테. 여러분. 자, 김프로에게 데이브의 음악이란? 프로에게 데이브의 음악이란 발견되지 않은 보석이다. 야, 쉽다. 왜? 보석이, 아니, 그래서 난 그렇지. 알리고 싶어. 그렇지. 내가 김영민 나가서 괜히 40곡을 틀었겠어? 그렇지. 어떤 코너에서도 적어 나올 거라는 거 500원 건다, 진짜. 자, 그러면 김 선생에게 데이브의 음악이란? 거울 같은 음악? 이야, 잘한다. 내 삶을 돌아보게 하는 음악이에요. 잘한다. 사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그 CCM 쪽 이렇게 할 때
거기에 막 코러스로 우리 김 선생도 많이 참여했어요. 와서 좀 해 하면서. 많이는 아니고. 네, 한두 번. 야, 나는 그렇게 시켜달라고 했는데 한 번도 안 시켜주더라. 아이, 그랬나? 그걸 한 번도 안 시켜줬어. 아, 진짜? 내가 노래 좀 시켜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아, 한 번도 안 시켜주더라고. 아이, 그게 난 대학 됐어, 때 그랬잖아. 그리고 군대 갔잖아. 아니, 그래서 노래 못한다는 얘기지. 돌려서 답은 안 하고, 그래. 뭐 이러면서 안 시켜주더라고. 데이브니어의 김프로의 보컬이란 발견되지 않은 보석. 분위기가 다운된다. 우리 선물 폭탄 코너 했습니까? 네? 안 했죠. 안 했어. 안 해야죠. 했어요? 네. 그러면 이 분위기 그대로 가면 할 수 없으니까 선물 폭탄 코너 갈게요. 술친구 한 박스 받으실 분 싱코데마요 인증해주신 제네딧 컴버배치님 축하드립니다. 올인의 선크림 애터미 선크림 받으실 분은 하얀 언덕 다녀오신 사과는 떨어진다님 축하드립니다. 왜 축하해드리기 싫어요? 아니요. 사과 떨어진다님? 네, 사과가 떨어져서. 네. 유니코프 깔창 받으실 분 동그랑땡 조아님 니어의 의미를 찾으신 분이죠. 아, 네. 이분이 이번 주 내내 이제 쭉 그 니어의 의미를 발견해 가시는 과정일 겁니다. 아, 근데 네. 저 그런 거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한 몇 주 전이죠. 벙커원에 가서 이제 제가 약간 뭐 설교 비슷한 거 했잖아. 근데 어떤 분이 오더니 데이브 니어가 그 데이브의 대가 제 이름 대 귀에 그 대고 니어에서 N 빼고 이어가 귀죠. 나한테 그런 거야. 야. 통찰. 이야. 근데 사실은 제가 그 의미가 아주 없진 않았거든요. 근데 한 번도 말을 안 했거든. 그래요? 예. 알아보신 거구만. 그러니까 니어는 원래 그냥 가까운 데이브 니어입니다라고 한 거고 대귀리를 약간 데이브 니어 비슷하게 약간 제 이름을 영어로 할 때 비슷하게 하면서 니어 성도 붙이고 약간 혼자 막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요? 이어가 이제 귀가 있는 건데 아무한테도 그건 얘기 안 했는데 어떤 분이 나한테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알아보시다니. 자, 김프로쇼 도와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연아범님의 술자리 만병통치약 술친금 어르신 상사 소중한 분들께 한번 선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니코프 깔창. 장마철을 이겨낼 수 있는 바로 그 비밀 무기죠. 발냄새나 무좀 걱정 없이 1년 동안 근본적인 처방으로 우리의 발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유니코프 깔창입니다. 네, 합리적인 가격, 통신요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위너스텔 알뜰폰 한 번씩 사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KT하고 품질은 동일하고 요금은 정확히 반값입니다. 자,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하찮은 뉴스농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유쾌한 시사 이야기를 맛있는 맥주와 함께 김프로쇼 화이팅! 네, 김프로쇼 2부는 하찮은 뉴스 농장으로 함께합니다. 우리 데이브니어와 함께하는 마지막 하찮은 뉴스 농장. 네. 하차하는 뉴스 농장. 하차하는 뉴스는 하차합니다. 네. 오늘의 하차하는 뉴스는 데이브녀가 하차한다는 것이. 아, 그러니까. 네. 뭐, 가장 중요한 또 하면서도 하찮은 뉴스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오늘 하찮은 뉴스는 데이브니어 어떤 거 가져오셨습니까? 아, 저는 어떤 남성이 여자친구를 엄청나게 때리고, 뭐, 이거는 사람들이 말리니까 차로 돌진을 해서 그랬다는 그 거예요. 사람들한테 돌차로 돌진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래서 도망쳤어요. 근데 우리 시민이 열심히 오토바이를 타고 가가지고 잡아낸 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뉴스를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CCTV 영상 뉴스 나왔던 거 봤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 여자분이 막 이가 5개가 나가고 뭐 와, 진짜. 뭐 이만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나갔겠어요? 휘두르더라, 주먹을. 장난이 아닌 거죠.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때릴 수가 있는가. 그 뉴스랑 더불어 또 하나가 어떤 40대 중년 남성을 그 사장이, 중소기업 사장인가요? 팀장인가가 부장인가. 위에 사람이 그 사람을 강목으로 내려친 거야, 계속. 근데 이 사람이, 쓰러졌는데 30분 넘게 방치돼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 회사에서 다른 사람은 119를 불러가지고 뭐 약간 실수로 넘어졌나, 뭐 아무튼 잘못된 신고를 또 일부러 했다가 취소를 하는 해프닝이 있었는데 결국 그 사람이 다 하반신을 못 쓰게 되는 지경. 엄청 가장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위치를 가지고 이게 뭐 자기 여자친구 내지는 자기 그 직원을 엄청 후드로 팬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이제 그런 분노를 좀 그렇게밖에 못 푸나. 아니, 분노가, 사실 이게 참 이해가 어려운 것 같아.
내가 직접 그런 성정이 있지 않거나 아니면 내 주변 아주 가까운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니까 막 다이렉트로 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분노 조절 장애로 막 난리치는 그런 거를. 본 적 없어? 나는 내 안에 그게 언제나 꿈틀거리는데. 그러니까 내 눈앞에서 아주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막 주먹을 휘두르거나 막 분을 못 이겨가지고 막 벽을 부시고 있고 이런 것까지는 못 봤지. 분노가 막 물밀듯이 밀려올 때 뭐 합니까? 분노 해소하는 노하우가 있어요? 본인만의. 막 진짜 화가 났을 때요. 네. 노하우는 없죠. 노하우는 없고 특별히 뭘 하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화가 많이 난다. 그럼 뭐 어쨌든 씩씩거리면서 뭐 풀 게 있을 텐데. 막 욕을 하죠. 어. 아 짜증난다. 그 정도예요? 개나리 소나리 뭐 후라보노 하면서 막 진짜 화가 나 길게 난다 그러면 어떻게 복수할까? 네. 복수를 기획하지. 네. 그러니까 본인이 되게 복수를 잘한다고 여러 번 얘기했어, 지금. 근데 그런 복수를 늘 하는 게 아니고 기억에 남는 복수는 뭐 인생에 한두 번 정도? 그런 거 외에는 그냥 넘어가죠. 분노가 치밀어올 때 대부분 뭐 합니까? 전 화를 내요. 누구한테? 그러니까 당신들한테 내가 화낸 적이 없나? 저 화가 정말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누구한테 화를 내요? 강아지한테 화를 내나? 여러분이 모르는 아무도 화를 내요. 저는 화를 내야 건강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따지면 화를 내죠, 저도. 되게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내야 돼요, 사실. 저도 성질 낼 때는 되게 지라같이 내요. 네. 같이 있어 일하는 사람들이나 친구들이나 이러면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저 양반은 하여튼 한번 화나면은 되게 지랄한다고. 그렇다고 주먹을 휘두르거나 그러진 않지. 저는 주먹을 마지막으로 휘두른 게 중학교 2학년 때. 좀 심하게. 왜냐면은 제가 그때 이제 반에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떠든 애들 이름 적고 이런 거 하고 있었는데 사실 되게 싫잖아요. 선생님이 조용히 하라고 막 하는데 그때 갑자기 우리 반에 되게 싸움을 잘하는 애가 있었어. 그래서 애들 맨날 괴롭혀. 그게 겨울방학 한 3일 전이야. 정말 도저히 막 이렇게 하다가 내가 좀 너무 떠들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뒤에 앉아가지고 어떤 애를 막 괴롭혀요. 그래서 내가 좀 하지 마라. 일어나고 좀 했더니 쪼고 막 이제 막 비아냥거리다가 이 엄마 욕을 하는 거지. 그 순간 내가 말죽거리 잔혹사처럼 너 나와. 끝나고 나와. 나도 너 끝나고 나와 한 거야. 근데 걔한테 당한 애들이 반에 진짜 절반 이상이 너무 1년 내내 당해가지고 치를 떨고 있는데 제가 끝나고 나무하니까 다들 이게 너무 기대가 되는 거야. 그리고 왜냐면 저쪽도 제가 너무 얄미운 애인 거예요. 저쪽 패거리 애들은 볼 때는 저는 맨날 뭔가 선생님의 비호를 받으면서 뭔가 얍삽한 애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쟤는 좀 짜증나는 애고 제 입장에서는 정의 이름으로 결단을 내야 되는 애인 거야. 정말 짜증이 났는데 저는 화가 한 5분 뒤면 풀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습 시간에 한 2시간 남았는데 화가 풀린 거예요. 5분 만에. 이거 어떡하지? 갑자기 싸울 근거 명분이 없어. 싸워야 되는데 에너지가 없는 거지. 이거 어떡하지? 하는데 이게 체력 조건은 비슷했고 하지만 걔가 이제 싸움을 맨날 하는 걸 봤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이제 나름 긴장을 했는데 끝나고 나서는 그 학교 뒤에 있는 뒷산을 올라갔어. 우리 반 애들 한 3분의 2가 다 따라간 거야. 대형 이벤트지. 대형 이벤트, 완전 이벤트고 다른 반 애들도 막 때로 가가지고 진짜 둥그렇게 한 거지. 근데 우리 소문 나면 바로 따라오거든. 장난 아니야. 근데 한 40분을 싸웠어요. 진짜? 그러니까 내가 나도 놀란 게 처음에 첫 주먹이 날아가지고 빵 맞고는 정신을 약간 잃을 정도로 휘청하고 이게 뭐지 깜짝 놀랐는데 나도 모르게 막 하여튼 이건 내가 질 수 없는 거야라는 약간 숙제처럼 나 가만히 있지 않는다. 어떻게 애들을 잃을 수 있냐고는 한 대 맞으니까 갑자기 화가 또 빡 쏟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하면서 했는데 그 이미지 트레이닝 했던 모든 걸 다 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나도 맞긴 많이 맞았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맷집이 돼가지고 끝나고 났는데 저는 사실 얼굴에 흉터가 거의 없고 걔는 너무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나중에는 내가 하다가 우리가 그냥 무승부다 하는 식으로 하고는 내려왔거든요. 근데 다음날 저는 약간만 이렇게 처음에 맞은 것만 붓고 걔는 얼굴이 약간 그래가지고 남들은 다 제가 이겼다고 막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겼다고 하긴 뭐하지만 하도 30-40분을 싸웠으니까 막 온몸이 막 풀리고 근육이 다 할 정도로 난리가 났는데 생각보다 내가 싸움을 잘하잖아. 그래가지고 주먹이 생각보다 세. 그래서 막 때렸는데 걔 막 피가 막 엄청 나고 그래가지고 이야 이거 괜찮다 하고 나서는 나중에 걔를 고등학교 때 만났는데
걔가 키가 185야. 그리고 나중에 소문에서 걔가 워낙 유명한 애여서 동네에서 합기도 뭐 2단에 막 키가 컸다고 한 거지. 나 진짜 고등학교 때 멀리서 저 버스 정장 맞은편에 저기서 걔가 걸어오는 걸 보고 나 도망갔어요. 그럴 수 있어. 걔는 정면으로 만났다가 만약 걔가 야 하고 하면은 죽는다. 라고 딱 생각 들어가지고 나 멀리서 보고 진짜 도망갔던 기억나. 뭐 이런 일이 있어요. 분노 조절 장애로 주먹을 안 휘두르시겠네요. 그렇죠. 왜냐면 근데 그때 이후로는 뭐 주먹 다짐을 한 적 없는데 제가 그때 이제 싸워보면서 나를 느낀 거는 내가 분노해서 약간 주먹 싸움을 하면 안 된다는 건 느꼈어. 생각보다 투지가 있어. 그래서 그렇게는 안 한다. 근데 약간 그렇게 하고 아무튼. 전 약간 변태 같은데 화가 극도로 나면 옛날 청소를 했어요. 근데 청소를 괜찮다. 했어. 괜찮아 그거. 정말 너무 열받으면 청소를 했어. 그거 괜찮다. 깨끗하게. 괜찮네. 화날 일이 좀 없냐? 나 어제 이사해가지고 집이 정말 집에 와가지고 한번 청소. 집이 정말 개판이거든 지금.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안경을 안 끼고 돌아다녔던 것 같기도 해요. 약간 바보 같은 거지, 지금 생각해보면. 안경을 안 나만 끼고. 안 보이는 건데. 다 안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지. 야. 그래서 안경을 안 끼고 다니면, 뭔가 화가 났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을까? 딱히 화냈던 기억이 별로 잘 생각이 안 나요. 화를 좀 안 내는. 당연히 화를 내지. 왜 안 내? 내가 왜 화 많이 내지. 한량이라 화를 안 내나? 잘 잊어버려, 근데. 그렇구나. 근데 아무튼 이렇게 분노를 여자를 이렇게 막 때리고 말이야. 그리고 그건 여자든 남자든 어쨌건 그건 말도 안 되지. 하긴 요즘 매 맞는 사람 남자들도 많으니까. 근데 화가 많으신 그 아내분께서 남자를 때리는 경우도 왕왕 있어. 많이 있죠. 예,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김 선생이 가져오신 하찮은 뉴스 어떤 겁니까? 하찮지. 박근옥. 네. 박근옥. 네, 박근옥. 박근옥이 뭐냐면 며칠 전 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 최순실 씨 어머니 임선희 씨, 임선희 할머니가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증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삼성동 박근혜 대통령이 살았던 그 집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거래 내역을 네. 이제 증언을 했던 그런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부동산 중개인 아저씨가 나왔구나.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살 집을 최순실 씨 엄마인 임선희 씨가 보러 와가지고 다 계약을 한 거야. 집이 한 10억 좀 넘게 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다 임선희 할머니가 냈대요. 부동산 공인중개사한테. 그리고 이제 자택을 소유자 이름 명의로 계약을 해야 되니까 박근혜 대통령 주민등록증을 임선희 할머니가 딱 꺼내면서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그냥 계약하면 되잖아. 돈 줬고 하니까. 근데 임선희 씨가 계약자 이름을 박근옥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박근혜란 이름 하지 말고 뭔가 좀 박근혜 이름 말고 박근옥으로 해달라고 계속 그랬대. 근데 이 공인중개사 아저씨는 안 된다. 그럼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 문제 생기면 나도 피해받는다고. 그리고 여기 공인중개사 여기 주민등록증이 멀쩡하게 있는데 어떻게 내가 박근옥으로 쓰냐. 그래서 그냥 박근혜로 계약을 했대요. 근데 계속 임선희 할머니가 박근옥으로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근데 저는 이제 왜 이름을 가리고 싶었을까. 본명을 안 쓰고. 그러면서 작년 겨울에 이제 또 하나의 우리 모두를 정말 충격과 좌절에 휩싸이게 했던 그 뉴스가 하나 떠오른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차움 클리닉을 받을 때 길라임. 가명을 썼잖아. 길라임. 그래. 정말 그 길라임 뉴스가 이제 뉴스룸에서 그게 처음 보도했는데 정말 빵 터졌던 기억이 났거든. 정말 하다 별 미친 짓을 다 하는구나. 그 사건이 생각이 나면서 왜 자기 이름을 똑바로 쓰지 못하는 걸까, 박근혜 대통령은. 왜 그런 걸까? 뭘 자, 가리고 싶은 걸까? 이 시점에서 왜 김 선생이라고 본인 이름을 똑바로 못 쓰시는 거예요? 나는 약간 다르지. 나야 그냥 캐릭터명이 활동명이니까 김프로나 김선생이랑 다를 게 뭐 있어요. 네. 그냥 방송을 위한 캐릭터인 거지. 근데 내가 실제로 부동산 계약을 맺거나 병원에 다니는데 내 이름을 감춰달라고 하진 않잖아. 근데 나는 사실 미장원이나 이런 거 예약할 때 다른 이름 써. 그래요? 왜요? 뭘로 써요? 뭘로? 데이븐이요? 그럼 말하면 안 되지. 내가 설마 미장원에서 예약하면서 내 데이븐이었는데요. 이렇게는 안 하겠지. 진짜? 네. 미정원 예약하는데 왜 다른 이름을 써요? 그죠. 웃기죠.
제가 이래요. 그게 왜 그러지? 그 유명한 이름이에요? 아니면 그냥 평범한 이름 아주 아무거나? 평범한 이름이고, 평범한데 다른 이름. 다른 이름. 내 이름 아, 말고 진짜? 딴 거? 네. 두 자만 알려주면 안 돼요? 아예 싫어. 왜냐면은. 성씨는 똑같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제가 제 삶에 보안에 대한 그 강박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유명해서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야. 그리고 저는 비밀번호도 모든 사이트 다 달라요. 그거 어떻게 다 기억해? 전 사이트가 다 달라. 네, 다 다르고. 근데 그 사이트에 입력을 할 때 규칙이 다 있어. 근데 그 규칙이 카테고리별로 다 달라요. 근데 그걸 다 기억해, 사실. 그러다가 내가 어느 날 기억이 안 나면, 머리가 나빠지겠구나, 이렇게 약간 인식하는데, 미자원 같은 경우는 그냥 내 실명이나 이런 거를 그냥 알려주기 그냥 싫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는 사람에게, 나를 알려주기 싫은 약간 그런 이상한, 현대 도시인의 병이지, 뭐. 그래서, 그걸 그냥, 이건 약간의 병일 수도 있겠다 인정하면서, 하지만, 제 이름은 검색하면 이대 귀뚫는 곳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뭐 굳이 알리고 싶지 않더라고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 가명이 뭐, 이호은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 미용실 자주 다니는 미용실은, 네. 대부녀를 이호은 씨로 알고 계시네? 그치. 아, 진짜? 나한테 문자 메시지로도 뭐 몇 프로 할인 행사 있습니다 할 때 이호은으로 오지. 아, 진짜? 이야. 네. 그래요? 그러면 그쪽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그럼 뭐, 네, 전 그렇게 해요. 라고 그냥 뭐 그 이름으로. 응? 호은 씨 아니었어요? 이게 그럼 어떻게 생각하잖아, 그러면. 네, 저 이대기예요. 근데 이호은은 뭐예요? 이호은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봐. 물론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그 이름을 지어줬지만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하거든요. 주민등록번호를 생각하면 숨이 막힐 때가 있어. 도대체 국가가 국가라는 건 존재 자체가 원래 폭력성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예, 근데, 왜 나한테 번호를 매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 왜 내가 그 번호가 나야? 그러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제가 그 생각을 어떨 때 했냐면은, 제가 이제 대학 때는 추호도 이런 생각을 못 하다가, 평소에 늘 다른 이름으로 불렸던 애가 있어. 학교에서도 다 걔 이름이, 예를 들어, 뭐, 김땡땡으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걔가 출석부에는 진짜 다른 이름이었던 거야.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처음에는 정말 이상한 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가만히 있다 보니까 나의 존재를 내가 명명할 수 있지, 누가 명명해.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을 규정하는 건 사실 내가 최초여야 되거든요.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 약간 자유로워지기는 했어요. 그러면 혹시, 물론 나 범법은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무슨 뭐 그걸 위한 게 미용실 갈 때 쓰는 가명 쓴다고 했잖아요. 네. 다른 데 갈 때 쓰는 다른 가명이 또 하나 있어요, 혹시? 있을 것 같아. 아니야. 한 세네 개 있을 것 가명이 한 같아. 두세 개 되는 거 아니야? 몇 개 있지. 왜 못해? 나인데. 몇 개 안 되니까. 몇 개 안 되고 수십 개 나인데. 쓰는 게 아니잖아. 야, 이게 신기하다. 그러면은 아까 그 미용실에서 장면을 오버랩을 해보는 거예요. 앉아있는데 이호은 고객님 뭐 마사지 해드릴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자리에서 태규 형. 그럼 미용사는 이호은 고객님 아니세요? 에이. 근데 뒷자리에서 파마하던 아줌마가 그 고객님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런 서비스 업종에 있는 분들이 내 이름을 딱 집어서 얼마나 기억을 하겠어요. 많은 것 중에 하나의 그냥 그 회원 관리의 체계 중에 하나일 뿐인데 내가 거기에 나의 귀한 이름을 굳이 그러니까 약간 이런 김프로쇼 주주총회 되는 사람보다 많을 거야. 그러려나 아무튼 근데 여튼 데이브니어의 케이스는 저런 주체적인 생각과 철학이 있다고 생각하고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름을 감추려고 했던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부동산 매매 자체에 대해서 뭔가를 좀 감추고 싶은 게 있나 보죠. 네. 뭐 그것도 그건데 길라임이라는 이름을 쓴 것도 그렇고. 난 이해가 가던데. 이해가 가? 나는 사람들이 비웃었지만 한편으로는 위트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도 그거를 막 잘했다 이런 게 아니고 근데 아니 뭐 하필 자기랑 너무 먼데 예를 들어 내가 어디다가 하면서 뭐 조지 클론입니다 하면은 사람들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건드리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말이 뭐 브래드 피트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건 근데 이제 박근혜가 자기를 길라임으로 했다는 것 자체는 거의 뭐 내가 007입니다 하는 거랑 비슷한 건데 그래서 그냥 저는 그 정도로 그냥 이해를 했거든요. 사람들이 뭐 되게 폐쇄공포증과 그
아까 대부분 얘기한 보안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심한 자기를 스스로 지키려는 강박이 거의 정신병 수준에 가까이 있는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네. 그게 저는 박근옥 뉴스를 이제 들었을 때, 길라임 뉴스를 들었을 때가 생각이 나면서, 한편으로는 빵 터지게 됐지만 한편으로는 참 씁쓸했다. 아. 근데 뭔가 이번 주 제가 이제 하차 마무리하면서 제가 조금 약간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도 못했네. 네. 저분은 또 활동명은 또 데이브 니어 아니야. 그렇죠. 제가 가져온 하찮은 뉴스는 자유한국당 오행시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오행시를 발표했죠. 선정작을. 조롱을 받았는데 발표를 했어, 이제 결국. 그거는 이제 최우수작을 발표했어요. 최우수작이 뭐냐면 자유한국당은 자만과 분열 그리고 반목으로 유권자들은 자유한국당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한 번의 실패는 더 잘하라는 채찍질로 받아들여 국민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당당한 자유한국당으로 거듭나시길 기원합니다. 야 내가 보기에는 아마 뭘 풀었든지 이거를 뭔가 막 조롱을 받았는데 흐지부지 내리기는 좀 이상하고 모양 빠지고 이거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너무 티나게 좋은 거 하는 거는 좀 욕먹을 것 같으니 뭔가 좀 일침을 가하는 것처럼 해서 지지하는 거의 모양새를 좀 만들어라 라고 해서 응모를 하지 않았을까. 마지막 줄은 뭐라고요? 당당한 자유한국당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당당한 거기만 당당한 국민의당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딱 맞는데. 위에 내용이. 제 눈에 빡 와서 바뀌었던 거는 2개 정도 있는데. 뭡니까? 내가 운을 띄워볼까? 띄워주세요. 자. 자유한국당이죠? 유란데요. 한국어만 말 사준 데서 나왔는데. 국제공항에서 잡혔네요. 당신들도 공범인데 왜 나만 잡혀? 요런 게 있었고, 요거보다 조금 임팩트가 있었던 거는. 너 불러볼게. 자유한국당은 좀 맞아야 한다. 유한국당은 좀 맞아야 한다. 한국당은 좀 맞아야 한다. 자유한. 국당은 좀 맞아야 한다. 자유한국. 당은 좀 맞아야 한다. 자유한국당. 이게 이제 옛날에 김제동은 좀 맞아야 한다. 이게 있었나 보죠? 김제동 삼행시를 이걸로 지어서 한번 빵 터진 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요걸 이제 패러디 한 것 같은데, 전 요게 좀 막 와서 닿더라고요. 재밌네. 자유한국당 오행시 짓고 지금 이런 거 할 때가 아닌데. 그렇죠. 근데 이 홍준표가 이런 거를 또 참, 이렇게,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뭐라도 해야 되니까 지금 막 뭐라도 하고, 뭐 나름대로 어그로도 끌고 하는데, 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참 되게 씁쓸하게 느낄 것 같아요. 네네. 왜냐면 지금 언론이 그렇게 도와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본인들이 얼마나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을까. 너네도 똑같잖아. 너네도 알고 동조했잖아. 근데 지금은 계속 이게 뭔가 혼내는 위치에서 막 이렇게 바른 소리 하고 막 혼내고 하니까 옛날 같지 않아가지고 얼마나 속이 좀 상할까. 근데 저는 최근에 뉴스 맞다 기억나는 거 있어요. 좀 내용은 하찮지 않습니다. 뭐냐면 추경 예산 그거 진행하면서 민주당 국회의원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26명인가. 예, 또 뭐 해외에 있고 그러니까 사실 물론 그게 표결 되는 데 있어서 전날도 늦게까지 안 돼서 막 다음날 아침에 바로 또 진행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자유한국당 쪽에 가가지고 읍소해가지고, 그죠? 민주당 원내대표인가요? 누가 이제 가서 자유한국당 와서 제발 저 반대표라도 던져라 해가지고 한 거고. 주로 해외 출장들이 좀 많았고. 예, 많았죠, 예.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는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게 좀 있기는 했는데. 네, 근데 그게 뭐냐면은 결과적으로는 민주당 내부에 이 사안을 갖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전략을 좀 짜가지고 대동단결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너무 그런 게 없지 않았나. 왜냐면 표결하기 전날 밤에 원래는 자유한국당이 배제된 채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하고 민주당 셋이서 그렇죠. 의결 정족수를 만들어서 그냥 진행하는 걸로 단독 처리하려고 했는데 자유한국당 쪽에서 아니 우리가 반대를 하면 반대를 할 수 있잖아. 왜 우리를 빼고 하냐. 그래서 껴주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럼 다음날 아침에 우리가 몇 시에 본회의를 열 테니까 반대를 하셔도 좋으니까 와서 들어와라 해서 자유한국당에서 들어가겠다고 해놓고 약속을 안 지킨 거야. 아, 정말? 네. 안 지켰지.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 중에 진짜로 급한 빠져야 되는 일정이 있는 사람들은 자유한국당에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의결 정족수는 되겠네. 라고 생각해서 이제 각자 볼일을 보러 갔던 건데,
자유한국당이 말을 바꾼 거예요. 그렇지. 아니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딱 이런 정황을 보면은 뭔가 민주당 의원들이 제대로 뭐 일을 안 한다라는 이미지를 충분히 줄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내용을 찬찬히 뜯어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건 우리 청취자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한 14명 정도는 해외 출장이어서 어쩔 수 없었는데 네. 26명이 참석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 12명인데 12명 중에 이제 불참 사유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의원들은 제외하고라도 우상호 원내대표는 아들 군대 면회 갔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이용득 의원 같은 경우는 장인장모 효도관광 갔고. 그러니까 그거는 박용진 의원은 뭐 명확하게 안 나왔는데 페북에다가 무슨 저거 올리고 있었거든요. 지역구 뭐 행사 이런 거 올리고 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도대체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급박한 사유는 아니니까 지금 이럴 일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좀 끝까지 아니거든. 찾아가지고 좀 뭐라고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는 좀 동의가 되더라고요. 네. 나이브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비판을 피할 수 없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그게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거 벌써 이러는 건 아니잖아.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다 이긴 것처럼 그러면 안 되죠. 물론 언론에서 뭐 민주당을 욕하면서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데 왜냐면 불참한 사람들 그걸 전략적으로 불참하고 땡깡 부리는 사람들이 더 크게 뭐 그렇죠. 폐악질을 맞죠. 하고 있는 예. 거니까 그거는 뭐 네네. 당연한 건데 근데 그 국회의원 하여튼 개개인들은 좀 우리가 그렇죠. 이 사람들은 이건 조금 그렇지 않나. 아니 명확하게 뭔가 이유를 밝히는 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은 조금 들긴 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한번 뜨끔하게 있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티나게 이렇게 하진 못하겠죠. 민주당 아마 의원들은. 네. 네. 오히려 뭐 도움이 됐다고 보고 다음번에는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오늘자로 저기 의식의 흐름을 따라 오랜만에도 해보면 이현주 의원께서 또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언발의 그래서 오줌 이제 누기? 공무원을 이번 추경 예산안 안에 제 공무원 증원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행정직 공무원 외에도 소위 말하는 소방관이나 또는 이제 어려운 일을 하셨던 비정규직 공무원들을 이제 공무원으로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부분들이 많잖아.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언발의 오줌 누기다. 라고 언주 누나께서 또 한마디 하셨어요. 대체 왜 이래? 가만히 계시지 좀. 약간 정신줄을 놓으신 것 같아요. 이제 뭐 나 모르겠고 뭐 그냥 할 수 있는 거 시원하게 하고 가자. 뭐 이런 게 아닐까. 어차피 안 될 거니까. 뭐 다음번에 내가 뭐 되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고서는 네. 이런 기행들을 계속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관심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되시든 간에 상관이 없는데 솔직히 말하면 계속 이렇게 자기 존재감을 이렇게 네거티브한 쪽으로만 끌고 가는 거는 저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 시입니다. 그렇지. 자, 아무튼 그래서 저희의 스타일대로 꾸며드리는 하찮은 뉴스농장, 하차하는 뉴스농장. 저는 더 이상 하찮은 뉴스농장에 함께 할 수가 없네요. 다시 들어오시면 된다. 하고 싶으면 들어오면 된다. 자,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